안녕하세요. 대학 학문의 세계 수강생 여러분. 저는 화학 및 의화학과 교수 전성란입니다. 지금부터 화학 및 의화학과 전공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학이란 학문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 저희 화학 및 의화학과의 전공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두 개 전공 제도에서 여러분이 화학 및 의화학과 심화 전공 또는 화학 및 의화학과 타 전공에 두 개 기본 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각 전공을 이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화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사진 속 주인공은 노벨상을 2회나 수상한 폴링이라고 하는 화학자입니다. 이 분에게 노벨 화학상 수상 후 왜 화학자가 되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분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나는 세상을 이해하기를 바랬는데 화학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를 다루는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원자와 분자 단위에서 물질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어떤 원자, 분자로 되어 있는지, 그들의 구조는 어떠한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 물질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학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비누,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고무 제품,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의 원료가 되는 섬유까지도 모두 화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은 여러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미래 산업에서도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학문입니다. 신종 감염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 진단을 위한 분자진단 기술이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 치료제 개발이 생물학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최근에 뉴스에서 자주 접했을 그린 뉴딜, 탄소 중립과 같은 단어는 지속 가능한 환경, 녹색 화학과 같이 모두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것인데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수소 에너지 저장 기술, 태양 에너지 변환 기술 등이 모두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첨단 나노 재료의 개발과 응용이 화학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여기 보시는 탄소 나노 튜브는 항공기나 자동차, 반도체의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TV 광고에서 많이 접했을 QLED TV의 Q는 바로 화학에서 다루게 될 퀀텀 닷, 양자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학은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인재를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화학 및 의화학과의 전공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수준에서의 화학은 몇 가지 세부 전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분류 방식을 따르면 유기, 무기, 분석, 물리 이렇게 네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학화학은 유기화학으로부터, 소재화학은 유기와 무기화학으로부터 파생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기화학은 살아있는 생명체, 즉 식물, 동물 안의 구성 물질과 그 물질의 변화에 대하여 다루는 분야이고, 무기화학은 무생물, 즉 금속, 암석 등을 구성하는 물질과 변화에 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기와 무기는 물질을 합성하는 분야로, 이렇게 합성된 물질이 원래 만들고자 했던 물질인지를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분야가 분석화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화학은 물질과 물질의 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칙을 확립하고 공부하는 이론화학 분야입니다. 우리 화학 및 의화학과에서는 필수 교양인 일반화학 및 실험 1, 2와 함께 8개 18학점의 전공 필수 교과목과 26개 78학점의 전공 선택 교과목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과에는 총 7분의 교수님께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3분의 명예 교수님과 4분의 강의 전담 교수님께서 강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화학 및 의화학과 교수진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3분의 30대 교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층 더 잘 교감하고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니어 교수님들께서는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잘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고 계신 도표는 화학 및 의화학과의 전공 교과목 이수 체계도입니다.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세부 전공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은 채워진 박스, 필요에 따라 들으시면 되는 전공 선택 과목은 빈 박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선 화살표를 거꾸로 따라갔을 때 B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를 미리 수강해야 한다는 표시고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B를 수강하기 위해 미리 A를 수강하는 것이 좋지만, 꼭 수강하지 않더라도 노력을 기울이면 B 수업을 따라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기합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선을 따라가게 되면은 생유기화학과 유기화학은 꼭 필수로 먼저 수강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자, 점선을 따라가 보면 유기구조 해석은 들으면 좋지만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공 이수 체계도를 보면 학년과 학기에 따라 어떤 세부 전공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듣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먼저 들어야 하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화학 및 의화학과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체계도를 잘 이해하시면 수강 신청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개 전공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화 전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1전공과 제2전공을 모두 화학 및 의화학으로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은 화학 및 의화학과 심화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1,
제2전공에 대해서 각각 36학점씩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1전공에 대해서 일반화학 1, 2를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2전공에 대해서 1전공에서의 9학점을 중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57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과에서는 전공 필수, 선택을 합쳐서 총 9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학 및 의화학과 심화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흥미있는 세부 전공을 중심으로 또는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진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심화 전공을 특성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는 화학 및 의화학과를 심화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심화 전공 특성화 로드맵을 세부 전공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유기화학 분야 특성화 로드맵인데요. 아까와 비교해서 추천하는 과목들만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유기화학을 포함해서 분석화학, 물리화학, 무기 및 소재화학뿐만 아니라 교직 이수를 위한 심화 전공 특성화 로드맵을 화학 및 의화학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chemistry.연세.ac.kr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화학 및 의화학과를 졸업했을 때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세부 전공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정부 및 국공립 연구기관입니다. 여러분이 키스트라고 알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해서 한국화학연구원, 식약처, 국가수뿐만 아니라 특허청 등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체입니다. 유기, 의약화학이나 분석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주로 제약, 의약품 제조, 화장품, 생활용품 관련 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고 물리나 무기 소재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첨단 소재 분야 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화학 회사들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려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에도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듀폰, 다우케미칼 등도 있고요. ASML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인데 경기도 화성에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화학을 전공하면 대학 교수나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과학 관련 언론인이나 학술지 에디터,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등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는 우리 화학 및 의화학과 졸업생, 특히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회사에 취업한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기업체로 진출한 졸업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열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좋은 기업들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실제로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거나 교직으로 진출한 졸업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화학 및 의화학과 전공과 타 전공, 이렇게 두 개 기본 전공을 이수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융합입니다.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융합은 학문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는 이미 예전에 학과 명칭을 화학 및 화학생물학과로 변경하고 학위명도 화학, 화학 및 물리학, 화학 및 물리생물학 이렇게 세 개로 다양화해서 수여함으로써 융합학문의 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2개 전공 제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화학 및 의화학과는 물질을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기초학문으로서 미래 캠퍼스 내에 있는 자연과학, 응용 전공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등 사회과학 전공과도 아주 강한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학을 1전공, 생명과학기술학부 전공을 2전공으로 이수하면 화학, 생물학, 생화학적 지식을 두루 갖추게 돼서 바이오 칩이나 센서 개발 또는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신약 개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너지공학부 전공을 2전공으로 택하면 분석화학 지식을 기초로 환경평가와 같은 응용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기, 무기화학과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이오 에너지, 수소 에너지 개발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리를 택하면 물리, 무기, 소재화학을 기초로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의 개발부터 실제 소자의 제작에 필요한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패키징을 택하면 소재, 고분자 화학 지식을 기초로 친환경 패키징 소재의 개발과 물성 분석에 이르는 기초와 응용 지식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창의융합대학에 속한 경영이나 경제를 2전공으로 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과학 관련 언론인, 행정가, 변리사 등이 되거나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1전공으로 화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하고 화학을 제2전공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하든 여러분이 화학 및 의화학과를 기본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면 총 36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화학 1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타전공을 다른 기본 전공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전공과 연계성이 높은 화학 및 의화학과 과목을 잘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는 화학 및 의화학을 기본 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심화 전공과 비슷하게 기본 전공을 위한 특성화 로드맵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로드맵은 학과 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계획하고 있는 2개 전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최적화된 2개 전공 로드맵을 찾기 위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학 및 의화학과 교수님들께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과 대학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흥미가 많아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대학 교수나 연구원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더 높은 직위와 더 많은 연봉을 얻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 5년 동안 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망설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화학과 대학원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아주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학과 대학원에서는 우수조교 제도를 통해서 연구실별로 최대 2명까지 등록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그 외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120만 원의 장학금을 학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학 실험 조교 등과 같은 조교 활동을 함으로써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수 조교와 중복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연구실별로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장학금도 따로 지급이 됩니다. 학점이 좋은 학생들은 조기 전형이나 학부 대학원 연계 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전형들을 통해서 석사 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면 입학금은 물론이고 수학 과정 전 동안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chemistry, 화학은 Chem is try, 내일을 여는 도전입니다.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물질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 학문입니다. 우리 화학 및 의화학과에 진학해서 학과 교수님들, 친구들과 즐겁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는 대학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대학 학문의 세계 담당 교수님을 통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